3억 5천만 원 넣은 사람이 8,500억을 받아가게 하는 거, 저는 이거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정부도 이런 거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행정이고 이게 지방정치입니까 여러분?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대통령이 돼서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아들도 교도소 보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측근들 다 교도소 보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측근들 다 보냈어요. 재직주에 보낸 거예요 전부 다.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몇 발을 쐈는지 저 7발까지는 세봤는데요. 전쟁 상황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미사일 발사가 확실할 때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사드 배치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전쟁광이라고 아주 막 풍악을 울립디다 보니까 아주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아주 풍악을 울립디다. 이 나라 제20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 이름을 항쟁이 안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인성! 네,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뭐 서울 사니까 성남에 뭐 분당에 자주 올 뿐 아니라 제가 97년부터 99년까지 여기 또 성남지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 사법관할이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 그리고 하남 그리고 광주군, 그때는 광주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그래도 2년 동안 정등부시기 때문에 참 이 분당의 뒷골목 골목 다 또 성남 당시에는 시청이 시내 안에 있었는데 그 뒷골목 하나하나 전부 새롭고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성남이 정말 이게 서울 강남 못지않는 정말 훌륭한 곳인데 제가 여기 근무해봐서 알고, 그런데 참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참 자존심을 많이 상해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최민정 선수가 1500m 쇼트트랙 금메달을 거머쥐는 것을 보고 저도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성남 검찰청을 포함해서 검사 생활만 26년 한 사람입니다.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 범법 세력들 상대해서 2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나라가 공정과 상식과 근본과 법치가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름과 또 국민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키워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여보지 않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집권 민주당의 파산 선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오직 하면 국민께서 저처럼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법 집행만 해온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겠습니까?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한번 겪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만 해도 판교는 개발이 잘 안 된 곳이었습니다. 거의
하남시의 한 95%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고요. 판교 개발 제한 구역이었고 경기도 광주군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집을 짓거나 뭐 이러면 다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뭐 벌금도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도시 개발한다고 해놓고 3억 5천만 원 넣은 사람이 8,500억을 받아가게 하는 거, 저는 이거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정부도 이런 거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광역시든 광역시 산하 자치시든 간에 이런 거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과감하게 해놓고 이게 뭐 5천억을 환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시개발에서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거를 환수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3억 5천만 원 넣고 8,500억 찾아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정자동 있죠? 아니 백현동부터 얘기할까? 그거 다 아시죠? 저도 그 잘 아는 동네입니다. 여기 근무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대체 시민들 사는 아파트에 50m 옹벽을 쳐 올린 데가 대한민국의 산림청장도 처음 봤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행정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성남FC 축구단 좋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왜 성남시의 용도 변경 현안 있는 기업들한테 3년 동안 165억 5천만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후원금으로. 그러고 성남시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 165억 어디다 썼는지 용처를 대라 하니까 못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축구팀에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 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성과급을 10%에서 20%씩, 그러니까 16억 5천만 원에서 33억까지 성과급을 주게 돼 있는데, 이 성과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구단주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한 데예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보다 못해서 이 성과급 도대체 누가 받아갔냐?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받아갔겠습니까?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왜 공개 못합니까? 165억 5천만 원 어디다 썼는지, 성과급 누가 받아갔는지 그거 왜 공개 못하는 겁니까? 용도 변경 한 번씩 해주면은 백현동 옹벽 50m 1,000원 그 아파트도 그 시행업자가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그 시장 선대 본부장하고 법률사무소 사무장 했던 사람이 그 시행업체에 영입되자마자 4단계 용도 변경된 거,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가 4단계 용도 변경돼 가지고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12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 처음에 임대 아파트 지어서 저소득층 청년들 주거 보장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임대는 10%만 줘라 해서 재승인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행정이고 이게 지방 정치입니까,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민주당은 또 뭡니까? 저도 여기 성남에 근무해봐서 잘 압니다만은
우리 성남 시민들께서 그래도 이 민주화를 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남의 과오는 지푸라기만한 것도 부풀려서 큰 산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저지른 거는 다 덮고 지금 검찰도 수사 안 하죠? 특검도 지금 거부하고 있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다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엊그제 광주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나라의 3대 병폐에 대해서 첫째가 실업, 국민들의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 셋째는 지역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래서 아들도 교도소 보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측근들 다 교도소 보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측근들 다 보냈어요. 재직 중에 보낸 거예요. 전부 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은 또 범죄라고 하는 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 정권 때 일들이 그 다음 정권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다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언론에 터진 사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재직 중에 네 편 내 편 없이 처리해 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전통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윤석열 3억 5천 갖고 1조를 받아가는 이런 부정부패를 묵살하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 이 정당이 또 5년 동안 국정을 끌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과거 일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 번영을 이루어내려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부정부패 척결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그리고 3억 5천 넣어서 1조씩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허리 펴지게 일하는 서민들이 일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고 대우받는 그게 국민 통합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정부패를 자기 편이라고 다 은폐하고 다 덮고 또 증인들이 원인 모르게 죽어나가는 이런 세상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부정부패 나라가 멍이 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삼류국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국가는 또 기업이 이런 데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또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아서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사람. 자, 이 정부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선거운동할 때 어땠습니까? 2017년에 사람이 먼저다 했죠? 지금 사람이 먼저입니까? 민노총만 먼저고 전교조만 먼저입니까? 왜 노조에도 가입 못하고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는 노동자 아닙니까?
여당 편만 들고 선거 때 같이 공작 선동하는 그런 세력만이 자기 편이고 그 사람만이 사람입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제가 오직 하면 이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지금 대통령! 교육도 망가지고 지금 아이들 무슨 혁신 교육이니 해서 뭐 엄청난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까지 몰아줘 가지고 시키는 게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입니까 이게? 학생들 저는 학력 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학생들 명문학교 보내고 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교육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력 검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대로 학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국가가 교육 당국이 더 우수한 교사를 붙여서 제대로 갖춰서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 전교조는 이런 거 반대합니다. 공부할 거 없다 이겁니다. 그냥 좌파 이념에만 충실하게 따르고 그냥 민주당만 지지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세금 걷어서 기본소득 주고 우리가 그냥 대충 살게 해주마. 이게 사람이 먼저답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사회에서 자기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고 사람 우선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연초부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몇 발을 쐈는지 저 7발까지는 세봤는데요. 거기에다가 마하 10의 극초음속 저 평안도에서 때리면은 수도권에 떨어지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험 발사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괌까지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도 했습니다. 미국의 영토도 위협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공 미사일 중에 사드만이 마하 14로 이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만들어놨던 이 삼축체제 중에 제일 먼저가 선제 타격입니다. 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극초음속이 날라오면 우리가 삼축체제 그 중에서도 전쟁 상황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미사일 발사가 확실할 때 해야 된다는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사드 배치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전쟁광이라고 아주 막 풍악을 울립디다 보니까 아주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아주 풍악을 울립디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정부라고 하는 게 왜 있습니까? 국민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극초음속에 핵 탑재해가지고 날라오면 어떡하려고 이거 실험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냥 김정은이한테 잘 아부해가지고 그냥 비위 건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왜 비위를 건드려서 저 사람들 자극하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무슨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또 무슨 군사 안보를 막 중시하던 시절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 번영을 이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갑니다. 거의 첫 번째예요. 수입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저 코스피 지수라는 거 외국 자금, 외국의 자금 안 들어오면 저거 유지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안 해놓으면 외국의 자본이 싸들고 들어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수출 수입 대금 결제도 이게 외국에서 볼 때 이거를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 번영을 이끌려고 그러면은 다 기본적으로 아이들 잘 가르치고 안보 튼튼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안중에도 없어요. 얘기만 나오면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선거 공약 하나는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세계에서 최고 같습니다. 아주 자기들 비리 감추고 남의 거는 없는 거 만들어내고 지푸라기를 백두산만하게 만들어서 국민 상대로 선전선동하고 또 외면하고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부패로 약탈한 돈 꺼내서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허리가 휘어진 국민들 주머니에서 세금 뺏어서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제가 이번에도 이 대선의 민주당 후보의 경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게 세금을 왕창 뜯어내가지고 그냥 수백조 쏟아붓고 또 뭐 무슨 뉴딜이니 해가지고 정부가 직접 산업에 투자해서 경기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1930년대 사실 미국에서도 성공 못한 겁니다. 2차 대전이 벌어져서 겨우 경기 회복이 된 건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루스벨트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루스벨트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거론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면 세금 뜯어다가 수백조씩 퍼 부어서 경기 진작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 누가 받아갑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업자들이 하청받고 다 이권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아주 이 정부가 잘못해도 무조건 잘한다고 박수치고 떠드는 사람들 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참 저도 직업 이 법조인이라는 이 직업 하나 가지고 사실 전직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퇴직하고 나면 집에서 강아지나 키우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고 또 제가 26년간 보수, 진보, 내 편, 네 편 할 거 없이 부정부패만 감시해온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부패 세력과만 싸워왔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겉으로는 민주화 하지만 이거 다 위선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제가 누구 못지않게 이 실체를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나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윤석열! 누구에게도 빚 없고 부채 없습니다.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키워주신 국민들께만 저는 부채가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기득권의 이 행태를 타파하고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돌아오는 대통령! 3월 9일은 국민 승리의 날입니다. 윤석열! 부패 세력과 무능한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이 함성과 대축제를 벌여야 되는 국민 승리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국민 여러분, 대통령!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고칠 게 많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도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선거는 심판입니다. 심판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3월 9일에 저와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권이 제대로 서는 나라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국민 승리의 날을 위해 우리 모두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